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종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선 게요. 2021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수익률만 20%대를 달성하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상승세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첫 거래에서는 2,400포인트를 밑돌았고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4월에는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대선이 가까워진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이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접어들었고요.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로벌 증시 꼴찌 수준이었는데 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네. 부분도 관심이고 말이죠. 지금의 기세와 분위기라면 3,000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5,000도 달성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한 달 동안 4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에도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세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가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코스피가 1년 안에 3,2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주식이라는 게 늘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죠. 네, 또 결국 일이 터졌죠. 미국이 지난 주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인데요. 이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심각해지면 국제유가는 치솟고 또 달러나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서 증시에는 결국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 확대된 중동 리스크가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숨가쁘게 달려온 국내 증시가 과열 구간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3,0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크게 늘었고요. 이 신용거래 잔고는 2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이 초단기 외상 거래인 미수거래도 1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급등을 노린 단기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상과 달리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용 거래에는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큽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또 중동 사태가 진정된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새 정부의 정책 효과 등이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